안녕하세요. 도끼 선생입니다. 최근 시바이누 1달러 갈 수 있을지 열렬한 토론이 열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연간 111조 개를 통해서 1달러가 가능하다 아니면 택도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 중 대부분은 1달러가 되면 시바이누 시총의 경단위가 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시총과 코인의 시총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시가총액은 현재가의 총 코인수를 곱해 구해지는데 시바이누는 총 코인수에서 소각이 일어나면 계속 총 코인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시총도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처럼 주식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데 시바이누는 이미 총 발행될 코인수가 정해져 있고 이는 블록체인으로 정해져 있어 재단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는 과거 근본이제 때처럼 마음대로 발행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환율 기준은 달러가 아닌 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긴 세월 동안 금이 가치의 기준이었고 달러는 고작 10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모든 화폐의 가치는 금 1g에 맞춰서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에서는 자의적으로 화폐를 찍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화폐를 찍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금을 국가가 추가로 보유를 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각국은 전쟁을 위한 자금 확충을 위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제라는 국제 약속으로 난간에 부딪혔죠. 그러다 유럽의 지지를 얻은 미국 닉슨 대통령은 근본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달러를 근본으로 각 국가에서 화폐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른바 경쟁적 화폐 발행이 시작되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연합을 상대해 전쟁을 이기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 발행했는데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 빵 한 조각을 사려면 현금 한 가방을 들고 가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전쟁, 개발, 정치적 목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주게 되면서 끊임없이 화폐 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원이 한정적인 금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했습니다. 금가치 총 발행량이 정해진 것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발행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소각이 코인 개수로 줄어든다면 화폐 가치와 반대로 가치가 계속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100여 년째 벌어지고 있고 곧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이 지나면서 달러의 발행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의 끝은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이죠.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디플레이션 코인의 가치는 반대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언론사 칼럼인데요. 비트코인 1억 시대와 근본이제의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본이제 폐지 이후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화폐로 가치가 매겨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1만 배가 상승해 1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투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만 배 상승하기 전에 디플레이션 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디플레이션 코인이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폐는 중앙은행 인쇄기로 잉크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발행이 되지만 디플레이션 코인은 발행 당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디플레이션 코인의 특징은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소각이 일어나 코인의 가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개수가 정해져 있고 이 수치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반감기를 통해 계속 증가해 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코인인 것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1900조에 육박하고 단가가 하나에 1억에 호가하기 때문에 제2의 디플레이션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코인이 디플레이션 코인은 절대 아닙니다.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최대 공급량이 무한대입니다. 재단에서 원한다면 계속 이더리움을 찍어서 거래소에서 팔아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화폐와 같이 인플레이션 코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하나의 단가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의 이 히든코인은 최대 공급량과 총 공급량이 블록체인으로 정해져 있어 그 누구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디플레이션 코인입니다. 그리고 코인 하나의 단가가 0.
0.00002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이 1원만 간다면 50만 배가 오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디플레이션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오토번이라는 자동 소각 시스템을 통해 총 공급량의 45% 물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 중 45%가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이 코인으로 오토 리플렉션이라는 정책을 통해 거래를 통한 수수료가 발생 시 5%를 이 코인 홀더들에게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이러한 정책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인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가보면 소각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682조 개, 약 10억 원어치의 코인을 소각했다는 공지가 나왔고 수시로 이 정도 규모의 소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의 디파이 및 소각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매시간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코인을 지갑에 넣어놓으면 계속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 코인은 스테이킹 플랫폼도 제공하는데 코인을 예치하면 1년에 140%에서 500%까지 연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이율로 이용자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이용 시 사용되는 이 히든코인이 계속 소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소각과 함께 계속 에어드랍이 지급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갑에 넣어두었을 경우 계속 일정량의 토큰이 홀더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이 코인은 시바이누와 함께 밈코인 메타에 속합니다. 24년도 1분기 불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메타는 밈코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RWA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 상승 탄력도가 밈코인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코인이자 밈코인인 이 코인은 다음 상승장에서 다른 밈코인 대비 훨씬 더 좋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그것도 특히 밈코인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이 히든코인을 언급했었죠. 일론 머스크는 먼저 도지를 언급하면서 4,500배의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 시바이누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누는 9억 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히든코인도 최소 수천 배 이상의 폭등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밈코인들은 팔로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트위터 팔로워 수가 무려 21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못지않은 잠재력이 큰 밈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이 디플레이션 밈코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디플레이션 코인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급등이 예상되는 이 코인 정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